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도가 내년이면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맞이합니다. 경상도가 700년, 경기도 600년과 비교하면 그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기념 사업이나 예산 확보는 기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역사 속에 첫 선을 보입니다. 경상도는 300년 늦은 1314년, 경기도는 400년 뒤인 1414년 비로소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전라도는 농업의 중심지로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일찍이 이를 관리할 행정기구가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이 변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중심이었다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은 한반도 경제와 정치 1번지인 전북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충분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1000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은 그 역사적 무게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복원이 한창인 전라 가명 주변에 국비 450억 원으로 새천년 공원을 조성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 행사의 전부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행정적 절차가 너무 오래 가고 한반도의 중심, 지방행정 1번지를 자부할 대규모 사업이 없다 보니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연계한 의정연수원이나 지방행정 천년 역사관 같은 국가사업도 가능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 가명부지 옆에와 또 이 종합경기장 3만 평 부지를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 공약 사업 범위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남북뿐 아니라 멀리 제주도까지 관할한 전라 가명이 전주에 있었던 만큼 전라도 천년은 전북목 찾기의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얼마나 많은 전북 현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9일 국정자문위가 확정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새만금 활성화와 태권도원 성지화 등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시즌2와 함께 새만금 사업 활성화가 국정과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ICT, 즉 정보통신 기술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오히려 실적이 감소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분야 수출액은 90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반도체의 부진으로 5월까지 수출액은 1억 달러에도 못 미쳐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정보통신 기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뜻인데 기술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린 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융복합 기술의 특성상 지역에 갇혀있는 아이디어 개발과 시장 분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문제는 저희가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가 워낙에 미비하기 때문에 세계로 눈을 돌려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한 중소기업. 대형 화면에서 베트남 호치민시의 주요 도로 교통 상황과 더불어 오가는 오토바이의 번호판까지 일일이 식별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스마트 시티 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관제 시스템은 현지로부터 호평을 받아 조만간 발주되는 3억 달러 규모 사업에 파트너사 참여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기술보다는 영업이 중요하지만 해외는 영업보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하고 싶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디지털과 물리학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는 점에서 농생명 기관이 집적된 전라북도로서는 그간의 낙후를 탈피할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군산 문여도 등 서해 섬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려 한때 주택 10여 가구가 침수됐지만 지금은 복구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폭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 460여 헥타르도 물이 빠지면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 다시 도내 전역에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도내 고용시장이 계속 악화되면서 고용률이 6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9%로 지난해 12월 60% 이하로 추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대에 머물던 실업률 역시 지난 2월 4.7%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7개월 연속 2%대 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 가운데 농가가 실제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를 진행해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농가마다 10마리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무작위로 체열 검사를 진행합니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여름 축제가 이어집니다. 오는 29일 전주 객사 앞 충경로에서 제3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열려 물풍선 터뜨리기와 물총놀이 등 다채로운 물놀이 행사가 열립니다. 8월의 첫 주말인 4일부터 6일까지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